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중산층의 분개입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어떤 특정 계층이 사라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를 단단하게 받치고 있던 시스템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네 가지의 신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문장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중산층의 붕괴가 그냥 그 계층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경제, 인구, 정치, 시장 구조, 말 그대로 사회 전체가 돌아가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것보다 그 파급 효과가 훨씬 더 깊고 광범위하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이 거대한 변화는 마치 네 개의 도미노가 줄지어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가 무너지면 그 충격이 다음으로 또 그 다음으로 연쇄적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들은 각각 따로따로가 아니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도미노부터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도미노는 바로 소비의 붕괴입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 경제에 충격을 주는 부분이죠. 간단히 말해서 사람들이 돈을 쓰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원래 중산층이라는 존재는 우리 경제의 튼튼한 허리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소비의 주체였으니까요. 이들은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삶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드는 것들에도 꾸준히 지갑을 열었죠. 덕분에 외부에서 어떤 경제 충격이 와도 우리 내수 시장이 급격하게 무너지지 않도록 꽉 잡아주는 그런 안정판 역할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소비 패턴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전에는 카트를 가득 채울 만큼 여유가 있었다면 이제는 생존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담는 그런 생존 중심의 지출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소비 같은 건 점점 더 생각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결국 이 첫 번째 도미노, 즉 소비의 붕괴가 일어나면서 우리 내수 시장은 예측 가능한 단단한 기반을 잃어버리고 구조적으로 굉장히 약해지게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수요를 기대하기가 힘들어지고 당연히 경제 전체의 활력도 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경제가 불안해지면 그 영향은 곧바로 개인의 삶, 아주 중요한 선택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도미노, 인구의 소멸입니다. 여기 아주 흥미로운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출산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단순히 사랑이나 감정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아주 냉철하고 이성적인 경제적 계산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과거의 중산층이 탄탄했을 때는 이 계산이 들어맞았습니다. 아, 이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다. 아이와 함께 미래를 그려볼 수 있겠다. 이런 계산이 섰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이 계산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출산은 합리적으로 포기해야 할 대상이 되어버린 거죠. 왜 그 계산이 맞지 않게 됐을까요?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교육비, 또 집값, 그리고 내 노후는 또 어떻게 하나 하는 그 불확실성까지. 이 모든 비용과 위험 부담이 사회 전체가 아니라 오롯이 한 가정, 개인에게만 집중되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선택은 어쩌면 비합리적인 결정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개인의 삶에서 내려지는 합리적인 선택들이 모여서 이제는 사회 전체의 갈등으로 번져 나갑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도미노, 정치의 양극화입니다. 원래 역사적으로 보면 중산층은 일종의 정치적 완충지대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인 주장에는 선을 긋고 대화와 타협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사회 전체가 안정적으로 나아가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세력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중심축, 이 완충지대가 사라져버리니까 어떻게 될까요? 정치는 안정을 추구하는 공간에서 갈등을 부추기는 전쟁터로 변해버립니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분노나 적대감을 이용해서 특정 세력을 끌어모으고 갈등을 더 키우는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사회의 허리, 그 중심이 사라지면서 타협과 중재라는 단어 자체가 정치판에서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정치는 위를 향해서는 분노를 자극하고 아래를 향해서는 적대감을 드러내는 그런 양극단의 방식으로만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자, 불안정한 경제, 그리고 양극화된 정치. 이 두 가지가 만나서 결국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시장의 모습 자체를 완전히 뒤틀어 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네 번째 도미노, 시장의 왜곡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중간 시장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가격에 꽤 괜찮은 품질을 제공하던 우리 대부분이 이용하던 바로 그 시장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시장이 어떻게 양극화되는지 한번 볼까요? 한쪽에서는 소수의 상류층을 위한 초고가 프리미엄 시장이 커지고 다른 한쪽에서는 생존을 위한 초저가 시장이 팽창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대다수가 속해 있던 합리적인 가격과 품질을 갖춘 그 거대한 중간 시장은 급격하게 쪼그라들고 마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 결과는 아주 심각합니다.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아주 비싸게 팔거나 아니면 아주 싸게 파는 양극단의 전략에만 매달리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중간 시장이 만들어내던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들은 사라지고요. 결국 우리 경제 성장의 퀄리티 자체가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4개의 도미노가 어떻게 차례대로 쓰러지는지 그 과정을 쭉 따라와 봤습니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건 이 4가지 현상이 그냥 따로따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만들어내는 궁극적인 위험. 그건 바로 우리 사회 시스템의 회복력 상실입니다. 이 4가지 효과는 결코 따로 놀지 않습니다. 소비가 무너지면 고용이 불안해지고 고용이 불안하니 출산을 포기하게 되고 이는 다시 정치 불안과 시장 왜곡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소비를 더욱 위축시키는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든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중산층 붕괴가 정말로 위험한 이유는 단순히 살기가 팍팍해졌다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위험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사회 시스템이 외부에서 오는 충격을 스스로 흡수하고 내부의 갈등을 중재하고 또 미래를 위해 함께 계획을 세우는 그 자가 치유 능력, 즉 회복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다는 것. 한번 위기가 닥쳐서 무너졌을 때 다시 제 힘으로 일어서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마주한 가장 근본적인 위험의 본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한번 망가지면 스스로는 다시 일어설 힘이 없는 사회. 그런 사회에서 우리,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는 과연 어떤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을까요?